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오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려오면 대부분 뭐 때문에 생길까요? 예를 들면 오른팔이 아픈 사람은 오른팔을 쓰는 사람일까요? 왼팔을 쓰는 사람일까요? 오른팔을 쓰는 사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을 많이 쓰게 되니까 예. 그 부분이 질병이 될 것이고, 또 많이 쓴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 행동들을 하는 거겠죠. 오장육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어떤 한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든지 그 부분을 많이 소모되거나 혹은 내가 먹는 식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 질병이 됩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아픈 곳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고치려고 빨리 고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질병을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의사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것이 왜 왔는지를 의사와 소통을 잘해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는 생활 습관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느꼈고 진료 현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생활 습관이 아주 많은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뭐 이런 생활 습관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알려드리는 게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일링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걸 그냥 메일로 전해드려도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 메일링을 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그냥 쓰게 됐어요. 글을. 그리고 원래 칼럼 기고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환자분들께 소통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보다 매일매일 건강에 관한 조금 다른 얘기들을 전해드리던 게 그때 회원분들이 몇천 명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출판사를 소개해 주셔서 이 메일들의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엮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처음엔 그게 좀 쉬운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메일 중에서 그냥 발췌해서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책은 또 책 나름대로의 포맷이 있잖아요. 메일은 아주 짤막하게 해도 되고 저는 그때 그 메일 읽으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벌써 뭐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메일을 들어가서 보던 시대에 빨리빨리 내 업무 메일도 보기 힘들었으니까 저는 가급적 10줄을 안 넘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책이 너무 빈약해져서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쓰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고 이런 습관을 왜 하라고 말씀드리는지를 좀 하면서 책으로 다시 엮었죠. 그래서 나온 책이 건강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쓰시면서 가장 뭐 좋았던 점 그리고 또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았던 거는 어쨌든 많은 분들과께 제가 말씀들을 전해드렸던 것들을 다시 엮어서 원래 제 철학이 구조적인 거 사람 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뼈와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오장육부 이게 사람 몸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컨트롤하는 뇌와 마음 이것이 세 개가 스트레스 조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제 매일 할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알려드렸지만 책을 쓰면서 좀 그것을 조금 더 엮었죠. 그렇게 해서 척추와 근육에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장육부와 관련된 부분들,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 외에 번외로 다이어트와 여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약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동의보감에 떠난 사상을 제 현대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게 좀 기뻤고요.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책 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것을 항상 말로 편하게 하던 때와 책으로 풀어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장력이 워낙 없으니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책 잘 읽히던데요, 쉽게. 원래 건강 관련된 게 약간 좀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초반에 환자분들을 뵈면서 한의학적 용어가 특히나 요즘 더 힘든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하면서 환자분들이 일반인 분들은 그냥 바로 알아들으시지만 실제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무슨 내용인지를 물으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기, 신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의학적 용어들이 기운이 없다, 혈액순환이다, 중풍이다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긴 하지만 이것이 막상 실제로 내 몸의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대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습관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책에 쓸 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쩐지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진료 철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활 습관에서 어떤 질병이 왔다는 것을 동의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내 몸 바깥부터 안쪽까지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질병이라도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에게 도움되는 한마디를 읽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예전에 책을 구상을 했을 때 이런 책을 쓰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장실에서 편하게 읽고 있는 수 있는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 화장실에 들어가면 창문 다 읽고 나오고 막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하루하루 나를 이제 되돌아보고 내 생활 습관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바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음 책 쓰실 뭐 그런 계획은 있나요? 지금 2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권은 이제 음식과 마음에 관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여러 테마들 중에 운동을 좀 오래 했어가지고 운동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책의 건강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첫 편에 운동이 조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QR코드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한 모습들을 이제 책에도 담아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운동 척추에 관한 책인 줄 아시는 게 책 읽는 분들이 앞에만 읽나 봐요. 뒤쪽은 읽지 않고. 일장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척추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몸 전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운동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담아내다 보니까 이 책이 워낙 광범위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관심을 가졌던 음식과 영양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집중해서 근데 음식과 영양이 지금까지는 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 먹으면 몸이 어떻게 좋아지고 근데 마음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이 내 뇌와 음식이 내 마음과 음식이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에서나 밖에서 식단을 고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반쯤 완성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SNS 중에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글을 올릴 때마다 가장 반응이 좋은 게 두 가지가 운동과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쪽과 음식 쪽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한의학의 트렌드 하면 한 10년 이상 동안 체질이라는 것에 묶여져 왔어요. 한의사들이 체질을 나누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많이 알려진 사상 체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체질을 묶여버리면 내 체질에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받아들인 사람도 잘못 이해가 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한의원마다 체질을 달리 받아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체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의원에 가서 손 한 번 내밀고 내 체질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척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체질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의 먹는 음식과 미래의 어떤 건강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일인데 그것을 함부로 손잡자마자 얼굴 한번 보고 당신은 무슨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것만 드세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오가 될 수 있는 일이죠. 체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특히 이재마라는 분이 사상을 창안한 배경은 특히 이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많이 봤거든요. 생긴 모습을 보고 체질을 판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성 중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분의 사상적인 기반이 유교였기 때문에 유학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체질을 분류한 거기 때문에 유학에서의 특히 사단 실정론에 입각한 것을 꿰뚫고 있어야 사상에 대해서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을 한 번 본 사람은 사기꾼도 판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포부라든지
그 기운이 어디에서 나오고 오장육부에 어떻게 분포되어서 이 사람의 성정까지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부르는 요즘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줘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질을 감별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체질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막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그 TV에서 너무 편하게 쇼처럼 체질을 감별하는 그런 분들 심지어 뭐 오링 테스트로 감별하는 이상한 사이비 같은 그런 방법들도 행해서 전 이런 부분들 사실 교육을 해드리고 싶긴 하고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쓰고 싶은 분야는 어떤 사실 체질에 크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의학적인 원리와 영양학적인 원리 이런 것을 입각한 것을 쓰고 싶고요. 예를 들면 간에 좋은 어떤 음식이 간이란 것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신장이란 것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의학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많은 일반인들이 아마 응용하거나 생각을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장이라고 한다면 뼈에 좋은 음식들도 다 신장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해초류들, 바다에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면 내가 콩팥이 아니면 신장과 연결된 머리카락이 그리고 신장과 연결된 눈의 시력 간도 물론 눈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눈이 침침하다 이런 것들은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귀에서 들리는 이명 그 다음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외에 좀 먹먹한 이롱증 그리고 등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자궁이나 남성분들의 정력 이런 것들이 다 신장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카테고리를 묶이잖아요. 그러면 신장과 연결된 뼈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이것들이 다 조금씩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신장과 연결된 게 공포라든지 내가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는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엮어서 말씀드리고 싶죠.